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우량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기대보다 소극적인 행보에 시장은 크게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은 890선에 다시 다가섰는데요.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 다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LNF, 포스코 DX, 윤성 FNC, PNT 등 코스닥 시총 30인의 2차 전지주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의 상대적 탄력이 돋보였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메모리 시장의 불황 속에서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준 게임 체인저,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의 확산으로 HBM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종목군은 반도체의 겨울 속 홀로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HBM 한 발 앞서 다가서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용 초고성능 D램 신제품인 HBM3 개발에 성공을 하고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HBM3의 확장 버전으로 제품 라인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오늘 HBM 관련주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HBM3 개발 소식과 함께 상승 출발했던 SK하이닉스는 에너지를 이어가지 못하고 아쉽게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HBM 시장을 두고 SK하이닉스와 치열한 경쟁 중인 삼성전자는 강보합으로 빨간불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HBM 관련 소부장 업체들은 SK하이닉스 호재와 엔비디아 실적 훈풍 기대 속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HBM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초전도체 가구 맥신 테마 등장입니다. 맥신은 2차원 나노물질로 미래 신소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간단한 측정으로도 맥신의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에 이어서 맥신 테마주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죠. 네, 초전도체주의 급락속 맥신 관련주는 급등하면서 두 테마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휴비스, 태경산업, 경동인베스트 등 맥신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들 모두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또 다른 열풍을 예고했는데요. 미래 신소재 테마의 바통을 이어받은 맥신 관련주, 최근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HBM과 맥신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휴비스 그리고 태경산업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포착해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HBM 한 발 앞서가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용 초고성능 D램의 신제품인 HBM3E 개발에 성공을 하고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한 발 앞서 나가는 분위기인데 현재 글로벌 HBM의 시장의 구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실제로 기술력과 좀 공급 현황은 어떤지 궁금한데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GPU의 성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고 또 학습 시간을 줄이고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이제 HBM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물론 시제품 납품을 한 그 HBM3E는 이제 5세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관련된 시장을 거의 뭐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고 약 한 3분기 정도, 한 9개월 정도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지금 더 경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제 9월 달에 그 HBM3E를 한번 이렇게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소 좀 회의적인 그런 반응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양상이 되고 현실화 된다면은 기술 격차를 뭐 단번에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오히려 더 앞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기대처럼 온전히 그렇게 양상이 될지 여부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내년 초에 2세대 HBM3를 내놓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바 있는데 이거는 더더욱 더 회의적인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2세대, 3세대급인 HBM2, 2E까지도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조차 좀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성능을 내년 초에 내놓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시장은 크게 미덥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의 독주가 그래도 연말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 9월에 삼성전자 성공 여부도 한번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글로벌 무대에서도 지금 독주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장의 확산으로 반도체 업계에 이른 봄을 선사해 준 HBM. 오늘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두 대장을 올리고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겠는데 우선은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어요. SK 하이닉스부터 보자고 하면은 지금 뭐 좋은 의견을 들려주셨는데 7월 말에 신고가 경신 후에 탄력이 좀 둔화가 됐고 지난주 후반부터 하방이 확보되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했는데 오늘 사실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글로벌로도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고해도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3분기는 이제 드림 부분도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 낸드 쪽은 그래도 이제 경쟁사들이 감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자폭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3분기는 2분기 대비도 1조 원 이상의 그런 적자폭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 HBM의 독주는 올 하반 연말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그래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회 날이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고 사인을 주셨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HBM3E를 또 개발을 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더 확고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HBM의 매출 추이는 정말로 어느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지금 HBM3E를 개발을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고 아마 이번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고성장하는 부분이 최소한 3, 4분기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의 확대 자체가 기본적으로 HBM 시장의 확대로 직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저번에 이제 수치상으로 보니까 S&P 500 기업들 중에서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AI 쪽으로 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 수요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요가 아마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다른 업체들도 지금 투자를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다 AI 부분을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HBM의 시장 자체는 AI 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제품 부분이 또 어떤 식의 효과 자체를 보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라고 사인을 드린 이유는 그 외에도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원래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가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D램의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이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자체가 실적이 턴하는데 최소한 4분기는 지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방점을 두고 있지만 실적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 그 이슈 자체가 이제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HBM에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SK하이닉스는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주가가 탄력성 있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조금 리스크적으로 여겼던 SK하이닉스의 이제 실적은 지나갔고 이제 다가오는 23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유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깜짝 실적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그 실적 내용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지 좀 궁금하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를 좀 끌어줄 수 있는 강한 모멘텀도 함께 좀 올까요, 부장님? 예, 사실 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비단 이 AI 반도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턴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또 변수로서 이번 주에 좀 작용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워낙에 물론 올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리고 기대치도 워낙에 좀 높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부합할지 여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일단 그래도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현저하게 좀 초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만큼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해서 그 하이닉스가 뭐 관련돼서 좀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좀 빠른 턴어라운드에 상당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HBM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같이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또 중요한 변수로서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가적인 전략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메모리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보다는 HBM의 시장의 확산세가 지금 주가의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주가를 보면은 저점 대비 지금 60%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유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면서 어디에서 좀 노려야 할지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파트너님? 노리시는 타이밍 자체는 지금부터 뭐 노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입 자체를. 예, 흐름 자체가 깨지는 가격권이 일단 11만 2,900원 정도 일단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격이 깨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홀딩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 실적 부분에 일단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은 실적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HBM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목표를 한 13만 3천 원 언저리까지 잡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네.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미반도체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한미반도체 정말 강합니다.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이제 장중에 6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신고가 다시 썼는데 두 분 모두 이제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미반도체가 사실 강하게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가격적인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종목 자체는 좋지만 가격이 좀 탄력성이 너무 강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고해도 된다라고 보는 이유 부장님 어디에 두고 계세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여전히 시장의 좀 주도주로서 좀 계단식의 상승을 좀 기대한다라는 차원의 좀 고사인을 좀 드린 부분인데요. 물론 뭐 당장에 추격 매수를 하자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하이닉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HBM 캐파를 늘리고 있고 관련해서 TC 본더 수주 증가 가능성 그리고 또 향후에도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계속해서 좀 커 나갈 수 있는 HBM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수혜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좀 저는 우상향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회사입니다. 강준영 파트너께서도 이제 역시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HBM 공정에 TC 본더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어서 뭐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이 확대된다고 하면 이게 뭐 바로 한미반도체 매출을 좀 의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TC 본더의 수주 현황은 지금 어떤지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좀 고객사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HBM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 D램을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이렇게 쌓는데 D램을 쌓으면 요 안에 틈이 생길 거잖아요. 네. 여기다가 액체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걸 갖다 뭉태기로 만든 다음에 두 가지 앞에 밑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그 반도체 간에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연결하는 기술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한미 반도체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SK 하이닉스에서 새로운 걸 이제 개발해서 더 높게 쌓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더 높게 쌓는다라고 하더라도 전극 자체를 연결하는 과정이 없이는 HBM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주가 수준 자체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이거 아니면 살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SK 하이닉스는 앞서서도 실적 관련해서 조금 좀 의미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해드렸던 이유가 디램도 있고 낸드 프레시 메모리도 있다 보니까 이쪽 업황이 돌기 전까지는 실적이 오르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여기 안에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예 HBM에 조금 더 특화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 안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아니면은 이제 한미 반도체밖에 없는데 네.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한미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종목은 높이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불안해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AI 부분의 어떤 HBM 부분이 수주를 계속 받게 되고 업황이 호조가 되면 거의 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갈 여러분들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예, 일단 봐주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한테 러브콜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북미 지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이제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걸 해줄 수 있는 또 기술력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북미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4분기가 되면 아마 가능성이 좀 돋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먼저 튀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이제 약간 좀 뒤따라오면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 자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아까 이제 그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실적이 좋게 나오고 AI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네. 주가는 한 번씩 퀀텀 점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뭐 10,000원대에서 지금 60,000원대까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강한 종목이다. 갈 종목이 이 종목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어요. 뭐 그런 만큼 한미반도체가 8월 그 MSCI 리뷰 신규 편입 종목 중에서 가장 탄력도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MSCI 편입에 따라서 우호적인 수급 환경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부장님? 물론 뭐 사실 뭐 최근에는 뭐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스마트해지셔가지고 네. 편입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미리 샀다가 편입 발표하고 좀 팔고. 차익 실현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편입을 결정이 돼서 이제 이달 말에 이제 리밸런싱이 될 텐데 네. 아마 그때가 딱 대부분 보면 정점인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대략 한 일주일 남짓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매수 강도는 조금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그 월말경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일정 부분은 거기에다가 조금 이제 좀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 아니라면은 한번 일부는 좀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되사는 네. 전략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련된 수급을 계속해서 더 추가적으로 많이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좀 네.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장기 보유 전략을 일단 말씀을 드리되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좀 더 그래도 스마트하게 움직이시고자 하신다면은 일단은 이달 말 경까지 해서 대략 주가 6만 원 선 위에서는 일정 부분 좀 그래도 차익 실현을 해놨다가 고점 대비 대략 한 10% 남짓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도 나름 주식수를 늘려가는 전략으로서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유는 하시되 위에서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아래서 잡아서 주식수를 좀 늘려보자라고 좀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맥신 관련주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미래 신소재 개발 소식들이 뭐 시장을 계속해서 휩쓸고 있는데 초전도체에 이어서 또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맥신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또 소식에 강한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그 테마주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초전도체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맥신은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맥신 테마는 일시적 광풍으로 그칠지 파트너님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일시적으로 강풍으로 그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다 아니다부터 얘기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일단은 만약에 맞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걸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기술력이라든지 하는 여러 부분에서 이제 개발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군들은
소위 예전에 우리 허니버터 칩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갑자기 꺼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드렸고 맥신 관련된 종목군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없었던 물질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물질이고 네. 원래는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걸 대량 생산하기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다가 요즘 이제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또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초전도체 테마의 경우를 봤을 때는 그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는 연결고리가 없어서 좀 의아한 경우가 많았는데 맥신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종목들 봤을 때는 좀 어떤 연결고리들이 그나마 유효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저도 뭐 일단 앞서서 초전도체의 보다는 상당히 더 그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일단 일부 민간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이 이제 시발점이 돼서 초전도체는 강했던 반면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일단 이제 관련돼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의 이런 또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일단 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현실화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이 맥신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도율도 상당히 좀 뛰어난 그래핀보다도 한때도 꿈의 신소재라고 불렸었죠, 그래핀이. 근데 그거보다도 10배 이상의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저는 그래요. 과거에도 사실 이런 관련돼서 뭐 꿈의 소재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막 테마성으로서 막 올랐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초전도체가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맥신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런 테마적인 흐름, 과거에는 잠깐 소나기였다면 요즘은 또 상당한 또 장마처럼 긴 시간 좀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미래에 이게 대량 생산돼서 좋아지기를 기대한다기보다 지금 반짝 지금 좋아지는 것을 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린 그런 투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끝까지 다 이게 결과까지 봐야지라는 투자보다도 일단은 트레이딩 차원에서의 그런 접근이 현재로서는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맥신의 뭐 진정성과는 다르게 수급 자체가 조금 테마성으로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그 맥신에서 휴비스와 태경산업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휴비스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고사인 주셨고요. 태경산업은 김성준 부장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휴비스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휴비스가 이제 맥신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어요. 뭐 강한 종목이 더 가니까 지금 고사인 나왔을까요, 파트너님?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좀 롤링은 좀 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하나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노트북에서 보더라도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여기서도 플라스틱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플라스틱 만들어진 게 1950년대 만들어진 거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꿈의 소재가 플라스틱이었고 플라스틱 관련된 엑슨모빌이라든지 하는 기업들은 이제는 완전 대기업으로 컸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고 있던 부분이 스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강철 있잖아요. 이게 1920년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철왕 카네기 뭐 이런 책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언을 많이 사용했다면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너무 비쌌던 스틸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벽돌로 건물을 짓던 게 초고층 건물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됐던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의미에서 일단 맥신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을 저는 걷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장기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김성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롤링 자체는 심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가가 강세 움직임을 보이는 게 가장 요즘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특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휴비스가 거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일단 점상으로 또 찍었는데 그러면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되 장기적으로도 방금 말씀을 해드렸던 이전의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이언에서 스틸로, 뭐 플라스틱으로 그리고 이제 맥신까지 이런 소재로 등극을 할 수 있다,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장기적인 성장성을 짚어주셨어요. 이제 휴비스가 이제 맥신 관련 고분자 나노 복합체, 뭐 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를 해서 지금 맥신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 사실 현재 본업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영업 손실을 지속을 하고 있어서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맥신의 이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리게 된다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런 뭐 특허는 계속해서 뭐 커진다고 하니까 이게 신규 성장의 모멘텀으로 확실하게 좀 작용이 가능할까요, 부장님? 그렇죠. 이게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면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뭐 상당한 좀 강력한 그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앞서서 언급드렸지만 뛰어난 전도성 그리고 또 이제 차폐 기능까지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점들은 분명히 좀 기대하는 부분들입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정말로 대량 생산화가 될 때까지의 그런 이제 시간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저는 좀 그래도 좀 두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과연 이것을 지금부터 해서 물론 이제 오늘 워낙에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 다음 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테마의 대장주로 지금 부각이 된 것이 현재 휴비스고 그 테마는 테마로서 좀 끝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좋지 않겠냐라고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상용화되면은 상당한 좋은 부분들이겠습니다만은 너무 좀 아직까지 먼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염려가 좀 되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시긴 했지만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이 산업의 성장성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시고 부장님께서는 이제 수급이 몰리는 그런 테마적인 성향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휴비스의 이제 주가를 보면은 뭐 거래량도 없고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던 주가가 3,600원대에서 맥심 모멘텀으로 단숨에 8,400원대까지 지금 뛰어 올랐습니다. 사실 그간 뭐 우리가 좀 물려 있다라고 하죠. 보유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 하락에 힘들으셨던 분들은 빠져나갈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뭐 강하게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 상황에 손이 뭐 매도로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기존 보유자분들이 뭐 롤링이 좀 심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파트너님? 사실 이제 종목이 타이밍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항상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 한번 저항을 잡는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었고 보통 이제 우리가 추세로 매수를 할 때는 보통 요 가격권을 뛰어넘을 때가 보통 매수 타이밍이 일단 되는데 급등하기 바로 전날 일단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단 상한가를 한번 쳐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점상을 일단 찍었기 때문에 매수할 타이밍이 없었다 이건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부분에서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버스는 떠나는데 뒤에서 열심히 뛰어가봤자 굉장히 지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상한가 안 깨지면 그냥 계속 홀딩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든지 기술적으로는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면 그냥 계속 일단은 홀딩하고 간다 이렇게 전략을 잡아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진입에 대한 이제 권유는 아니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홀딩 사인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태경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휴비스와 같이 맥신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서는 태경산업은 이제 김성균 부장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시면서 지금 엇갈린 신호가 들어왔는데 앞서서 이제 뭐 수급적으로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뭐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 주셨잖아요. 근데 태경산업은 왜 스탑 주셨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휴비스는 좀 대장주의 느낌이고 제가 볼 때는 내일 행여나 상한가가 아니고 밀리느라면은 그래도 한번 전 트레이딩으로서 물론 또 위험은 그렇죠 고위험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반면에 그 이외의 후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막연한 기대감에 계속해서 좀 저는 뒤늦게 좀 추격 매수하는 것을 좀 자제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일단 좀 스탑 사인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뭐 그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너님께서는 고사인을 주셨는데 태경산업이 그 맥신 소재인 금속 카바이드 사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맥신의 대량 생산의 길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금속 카바이드의 실질적인 수요 확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나요, 파트너님? 충분히 가능은 하겠죠. 맥심의 어떤 소재 자체가 이제 카바이드가 될 거라고
가지고 지금 카바이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휴비스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 자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은 하고 있고요. 차트 한번 요거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산업의 지금 실적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시장에서는 그다지 이제 이걸 주목을 하지는 않는 그러한 회사입니다만은 영업이익이 일단은 벌써 사상 최대치 일단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역시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보면 역사적 실적을 일단은 넘어서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는 증권사 추정이 일단 없어가지고 제가 실적 부분을 지금 나와 있는 반기 실적을 일단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작년의 절반 수준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작년의 절반 수준에 이미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본다면은 작년에 이제 나왔던 이 최대 실적 자체를 올해도 일단은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더하기 일단은 지금 맥심 관련된 모멘텀 가치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적 기존에 하고 있던 그 회사의 이익만으로도 네. 50일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거를 한번 외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맥심 모멘텀뿐만 아니라 본업이 워낙 탄탄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까요? 근데 사실 이제 종목이 이제 역사적 신고가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분의 가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가격이 11,250원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 아까 휴비스 전략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면 일단 무조건 홀딩, 깨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매도를 할지 말지를 그때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구했을 때 미리 파는 건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휴비스 그리고 태경산업까지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비비안이 9%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상상인 증권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3%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우선주도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 Q3 중국산 태양광 모듈 우회 수출에 대해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하나솔루션이 오늘 7% 정도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우선주도 4%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나솔루션 우선주 시간의 거래에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상승한 27,6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입니다. 네, CN플러스가 지금 상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가전 커넥터를 개발하는 업체로 오늘 16% 급등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시간에서 가장 크게 코스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한국전자인증도 7%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플라스틱 상수 하수도관을 생산하는 유보텍 역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5% 강세 보이면서 89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7%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2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이 소식 전해지자 7% 넘게 하락하면서 35,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기계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오늘 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3,44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금비 보시면 유리병 제조 그리고 화장품 판매 사업 업체입니다. 오늘 1.2% 시간에서 빠지면서 96,00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라이트론이 4.5% 하락을 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핀텔도 3%대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AI 영상 분석 솔루션 업체로 오늘 10% 급등한 핀텔, 시간에서 3.5%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또 나노도 보겠습니다. 맥신 관련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종목이죠. 시간에서는 2% 정도 하락하면서 1,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김성준 부장 파마리서치,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 딥노이드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라이징 포인트로 카티 치료제 보급화의 꿈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데 카티 치료제와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플랫폼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 이익의 확장에 대한 스토리를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신기하고 생소한 종목 갖고 와봤는데요. 그 카티 치료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듣고 그냥 흘리셨을 텐데 오늘 제가 아주 짧고 핵심적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카티라고 CAR 다시 이제 T잖아요. 이제 CAR은 저게 이제 영어로 이제 풀어보면 키메릭 안티젠 리액터라고 그걸 한글로 풀어보면 또 키메릭 항원 수용체예요. 벌써부터 어렵습니다만 이 키메라가 혹시 앵커님 그 키메라라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때 고대 괴물 혹시 아십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이제 괴물인가요? 머리는 사자고 네. 몸은 염소고 꼬리는 아. 뱀인 그 오. 고대 시대 그 괴물이거든요. 네. 벨레로폰한테 이제 결국 죽은 그 괴물인데 왜 이렇게 부르냐면 2개 이상의 유전자에서 온 부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유전자를 키메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T가 이제 뒤에 T 세포라고 이제 인체 이제 면역 세포를 또 T 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럼 왜 키메릭 안티젠 리액터 T 세포냐? T 세포를 이제 여기다가 뭘 더 넣어서 키메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원래는 면역 세포에 이제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 세포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 세포에다가 그 암 세포를 잘 인지할 수 있는 일종의 센서 내진 레이저를 주입을 해요. 그러니까 2개가 합쳐져서 키메릭이 된 겁니다. 네. 그거를 그렇게 이제 세포를 합쳐서 그걸 다시 인체에 배양을 하면 그 세포가 인체를 돌아다니면서 암을 정확하게 찍어내요. 그래서 카티 치료제가 꿈의 치료제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체에서 세포를 채출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지금까지는 100% 수작업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기본적으로 비쌌습니다. 그 숙련도에 따라서 또 이제 그게 달라지니까. 근데 동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걸 자동화에 성공한 거예요. 사실 동사밖에 이 비즈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저희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 비즈니스는 지금부터 카티 치료제가 더 좋아질 거야에 베팅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동사에 대해서 그냥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 동사가 전 세계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카티 치료제 이제 투탑이죠. 글로벌 투탑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랑 노바티스 딱 2개인데 네. 2개를 포함해서 전 세계 18개 회사가 이미 동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2개 회사가 지금 또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카티 치료제를 다 하는 곳은 동사의 고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제 그 미국의 FDA죠. FDA가 이번에 참여한 세포 분석 표준 컨소시엄에 동사가 합류가 됐는데 내년에 이제 표준으로 제정이 된다면 그냥 이제 동사 거만 쭉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티 치료제가 이제 성장한다면 동사도 그냥 구조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어서 그냥 동사를
카티 치료제의 플레이어 원 오브 댐으로 갖고 왔다기보다는 카티 치료제랑 원탑이네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갖고 지금 왔습니다. 글로벌에 그러면 카티 치료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쵸. 말씀을 하셨는데 그쵸. 세계 최초고 지금 그쵸. 좋은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불안한 게 지난 10일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새내기 주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 불안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수급 관점이 조금 어렵지만 그냥 이 종목은 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관점이보다는 나는 카티 치료제가 잘 될 거야, 중장기적으로 잘 될 것 같아. 거기에 베팅을 하실 분들만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목표가랑 손절가도 되게 좀 길게 잡아드렸거든요. 좀 이렇게 네. 한번 제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장기 투자로 목표가 3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돌아왔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네, 최근 국내 수출이 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의료 미용기기는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6호 방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네, 6호 방문은 조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 중국의 금리 인하 수하기까지 짚어주셨어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그 필러, 리주난이라는 제품이 상당히 네. 좀 강력한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그리고 중국 쪽에서 지금 지난 2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65% 정도의 수출 호조가 이어졌고요. 거기에다가 올 하반기부터 남미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 이쪽이 최근에 의료 미용 분야에서 가장 좀 많이 좀 뜨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남미와 그래도 호주 등등에서 계속해서 수출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 이 리주난이라는 제품에 잘 팔리면서 이제 프리미엄까지 지금 이제 얻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화장품도 최근에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화장품은 국내에서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올리브영을 입점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면세점 매출도 크게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내수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한 118% 정도 증가를 했고 수출도 3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두 개가 다 모두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먼저 단체 관광객들 관련해서 뭐 중소형 화장품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소비가 많은 품목이 바로 의료, 미용 의료 이쪽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바로 이쪽 필러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쪽 인바운드 쪽에서도 강한 좀 성장이 기대가 되는 만큼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서의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실적인데요. 사실 지난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히려 천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가격 어디까지 볼까요? 네,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뭐 21선과 61선 넘나들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가 이제 14만 원 설착권을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1차적인 목표는 일단은 17만 원 선 다시 한번 신고가 기대를 해보면서 손질 가격은 대략 한 12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딥노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와 스토리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예, 딥노이드는 의료 AI 플랫폼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일단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일단 시장 확장성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PHI라든지 아니면 스토어 그리고 PACS 그리고 AI로 연결되는 사업 구조를 일단 가지고 있는데 PHI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못하더라도 일단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스토어에서 팔 수 있다는 거 PAC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영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대량으로 저장되면 AI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사업의 확장성을 일단 가지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네, 차트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른 AI 관련된 종목에 비해서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첫 번째 저항 부분의 가격권을 본다면 28,500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추세가 바뀌는 이탈 가격이 19,850원으로 일단 보이니까 네. 19,850원을 손절가, 이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28,500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한중현 파트너의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김성준 부장의 파마리서치,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 김노이드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이 대규모 유상 증자에 나섭니다. 규모는 무려 2조 5천억 규모인데요. 올해 자금 조달 중 가장 대규모입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시간의 거래에서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6%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KPF 올라와 있습니다. 산업용 볼트, 너트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은 4%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8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반응 오고 있습니다. 1%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마녀공장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 기대감에 주목받은 화장품주죠. 지난 금요일 4%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시금 오늘 2%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4% 상승하면서 34,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는 율촌화학입니다. 농심 계열의 포장재 제조업체입니다. 농심이 올해 역대 최고 영업이익 달성이 기대되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10% 급등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네요. 3.7%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동성케미컬입니다. 초경량 복합 소재, 친환경 첨단 소재를 제조하는 석유 정밀화학 전문 기업입니다. 맥신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오후장 들어 급등하면서 28%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1.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맥신 날개를 달고 주목받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 볼 때 내일장 에너지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동성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장중에 이제 28%로 마감을 해서 시간에 1% 오르면서 이제 시간으로 오늘 장중에 플러스 30% 마감을 한 모습이죠. 일단은 이제 방금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맥신 테마주로 중간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아까 오후 한 1시 반쯤 좀 얘기가 퍼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뉴스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 맥신 관련 국제과제 수행으로, 그러니까 한국화학연구원이랑 공동으로 좀 국제과제로 선정이 됐다는 이슈에 좀 급등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동성 케미컬만 보기보다는 아까 이제 이제 패널님들도 다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냥 맥신 테마를 다 같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중 원 오브 댐으로 동성 케미컬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 그러면 나는 내일 이제 맥신 테마주를 매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본적으로 그 생각부터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동성 케미컬보다는 그냥 아까도 계속 말씀해주신 휴비스나 아니면 뭐 이제 휴비스 말고도 대장주로 꼽혔던 코닉 오토메이션 아니면 나인테크 이 세 종목으로만 좀 매매를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단 이제 좀 수급이나 상한가 시세가 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다 같이 팔고 그때 뒤도 안 돌아보고 파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맥신 관련주로 만약에 매매를 하자면은 휴비스,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이 세 가지 종목을 더 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하나솔루션 보겠습니다. 민관합동 팀코리아가 6천억 원의 미국 태양광 사업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태양광 관련주가 모처럼 이 소식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고요. 관세 회피 최종 판정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7%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해 9월 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 반토막 수준인데요. 긴 조정을 딛고 이제는 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역시도 오늘 좀 뉴스가 나왔었죠. 아까 한 1시 50분쯤에 나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우회 수출 중국 태양광 최종 확정해서 이제 하나솔루션이 북미 좀 진출 다시 속도를 낸다. 좀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서 좀 악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좀 시장에 퍼진 것 같습니다만 계속 생각하는 건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수출 기업은 결국 이제
포인트는 수출 데이터가 실제로 찍히느냐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냥 기대감만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봤을 때 태양광 모듈 쪽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도 심지어 마침 8월 2차 수출 데이터가 나온 날이었어요. 근데도 오늘까지도 태양광 모듈 쪽 판가나 수출 물량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물량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될 때 그때서 좀 봐도 되지 무조건 바닥 잡으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 좀 내려놓으신 게 어떨까 좀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자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위안화 가치가 크게 절하되면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 넘게 빠졌고요. 선전도 1.3% 강하게 밀렸습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1.57% 하락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1년 만기 LPR은 0.1%포인트 내렸고 5년 만기 LPR은 종전의 금리를 유지했는데요. 중국의 경기 하강 우려 속에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2달 만에 인하했습니다. 이번 인하의 배경엔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부동산과 금융업계 등의 디폴트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한편 인민은행이 5월 만기 LPR 금리를 유지한 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지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럽 개장 상황도 살펴봅니다. 오늘 닥스 지수는 0.4%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또 OECD에서도 모두 독일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경제성장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인구 고령화나 글로벌 무역 침체, 제조업 부진 등을 꼽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걸로 우려됩니다. 반도체주나 관련주의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까크 지수 0.7%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